네, 2019년 6월 27일 목요일 장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실 코스닥에서는 거의 뭐 검은 목요일이네요. 그래서 좀 코스닥 전체 분위기가 너무나 좋지 않은 날이었고, 그게 갑작스럽게 오후 2시가 넘어서 2시 반 정도가 돼서야 이렇게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제 아침에는 이제 매지온으로 약간 조심 아닌 조심이 좀 있었어요. 근데 매지온은 약간 개별적인 문제에 가까웠다고 보고 시장을 많이 교란시키는 정도는 아니었어요. 근데 매지온도 시가총액이 뭐 낮은 편이 아니라서 대형주에 분류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매지온이 어쨌든 코스피와 선물은 오늘 굉장히 강하게 치고 달렸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쪽이 이제 선물이란 말이에요. 맨 왼쪽이 이렇게 같이 놓고 보시면 이게 선물이고, 여기가 이제 코스피고, 이쪽이 코스닥인데, 이거를 이제 날짜별로 이렇게 비교를 해놓고 보자면, 길게 보자면, 어, 선물 같은 경우 여기 이틀 전에 이제 투매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면서 공포감을 많이 줬단 말이에요. 그거를 하루 만에 이제 커버를 하고 하루 횡보를 한 다음에 오늘 거칠게 갖다 놨어요. 그리고 오늘도 240분봉에 종가로 또 살려놨어요. 이건 일단 기본적으로 시장을 망가뜨릴 생각은 없다는 겁니다. 코스피 얘는 어쨌든 코스피와 관련이 있어요. 코스피 자체는 선물 자체에 대한 외국인들의 매수세, 그리고 연기금들이 오늘 많이 들어와 줬거든요. 어쨌든 시장은 긍정적으로 그 투매까지도 거쳐왔기 때문에, 항상 투매를 원래 주식이 변화가 있으려면 투매를 거쳐오는 경우가 거의 일반적입니다. 근데 투매를 거쳐왔고 G20 회의를 앞두고 있는 상태라서 이 정도면은 코스닥도 따라가야지 정상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었는데, 그때가 이 시점이죠. 코스닥도 투매가 나왔잖아요. 투매가 나오고 급반등이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어쨌든 올라오다가 하나 둘 셋 하는 순간에 코스닥만 내리꽂았어요. 코스피도 물론 그 시장 여파에 이제 영향권에 있었지만 다시 어느 정도 많이 떨어지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밑으로 내릴 만한 요소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코스닥은 어쨌든 시가총액을 크게 차지하고 있는 부분 몇 종목이 지금 문제가 크게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너무나 생각지 못한 일인데, 여기를 원래 지켜준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예 그냥 시가총액 큰 게 그냥 떨어져 버리니까 HLB가 오늘 하한가 간 여파가 너무 컸고, 갑자기 또 임상 과정이 실패라고 딱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아닌데, 어떤 결과의 수치 자체가 이제 FDA 승인을 받기 어렵다라는 뭐 실망감인 거죠. 어떤 기대했던 것과 전혀 상반되는 뭐 그런 결과가 나온 건데, 그럼으로 인해서 HLB를 지금까지 상단부까지 이끌었던 그 원동력이 한 방에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증권사 내부나 어떤 기관들도 그냥 시장가로 그냥 다 던져버리는 그런 날이었어요. 근데 그것과 동시에 얘와 일단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들, HLB 생명과학과 뭐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뭐 주주관계 구성으로 진양곤이 HLB 회장 진양곤 씨가 주주로 있는 그 종목들, HLB 파워하고 넥스사이언스가 같이 영향을 받은 건데, 일단 개별적인 상황으로 이제 인식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오늘은 그러지 않았던 거죠. 시장에서 한 3조 원짜리잖아요. 규모가 지금 보면은 2조 8천억인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3조 원대 하던 종목이니까 굉장히 규모가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어제 장마감 방송 때도 HLB가 종가에 갑자기 밀리면서 종가를 못 만들었다, 그래서 시장이 좀 찝찝하게 끝났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시간에 뜨면서, 그리고 또 오늘 하루 종일 또 받친 흐름 보면서 이게 갑자기 급락으로 변질될 거라는 생각을 하기가 어렵게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 한동안 받쳐져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보면 HLB가 어제 시간에도 뜬 다음에 뭐 한동안 행보하면서 주가를 그래도 어느 정도는
받치고 있었어요. 사실 돌아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어요. 물론 저는 이렇게 뭐 이렇게 챙겨서 본 건 아니지만, 근데 하나 둘 셋 하는 생각 때리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얘가 시가총액이 컸기 때문에 시장이 내려가게 됐고, 이 내려가는 걸 보면서 뭐야 이거 문제가 생겼나, 어떤 건 문제가 있어. 아까 메지온 때문에 좀 위축돼 있었는데 얘도 떨어지고 관련주 HLB 생명광도 막 떨어지니까 신라젠 던지고 막 기관들도 막 외국인 마찬가지고 신라젠을 마구마구 던지고, 신라젠 다 15% 떨어졌을걸요 오늘. 이 시가총액 큰 신라젠이 오늘 한 15%까지 떨어졌을 거예요 갑자기. 얘 시가총액 지금 4조 원까지 떨어져 있는데 얘도 지금 얼마야, 15%인가 14%, 14.5%까지 떨어졌고, 그러다가 밑꼬리를 달고 왔지만, 얘는 직접적인 HLB 사태랑 사실은 서로 간에 무관하잖아요. 그냥 얘도 그냥 시장 떨어지니까 같이 바이오 팔고 보자라는 심리에 의해서 일단 급락이 나왔던 거고, 어느 정도 다시 만회가 됐어요. 대부분 이런 종목들이 오늘 투매가 나왔다가 어느 정도 밑꼬리를 달고 끝났어요. 시장도 전체적으로 그렇고. 그러나 반등할 시간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시장이 만약에 1시간 정도의 시간이 더 있었다면은 좀 더 많이 끌어올리면서 끝날 수 있었을 건데, 막판에 이런 사태가 나왔기 때문에, 사태가 터졌기 때문에 회복하는 데는 많이 역부족이었어요. 시간 자체가. 얘 말고도 지금 오늘 이런 식으로 보인 게, 보면은 종목 하락률 순서대로 한번 보세요. 오늘 메지온 28%, HLB 이거 아까 말씀드렸던 거고, 얘는 SD 시스템은 그 저기 뭐야, 리드 다음에 이제 작업 종목 있죠. 집이 대국민 작업주 샘코 이 계보에 해당되는 종목이라 SD 시스템, 그다음에 화신테크 이렇게 된 거, 이거는 당연히 급락이 예정된 종목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당연히 단계적으로 지금 이거 완료됐고 얘 지금 터진 거고, 얘도 지금 더 급락이 나와야 됐고, 이런 나왔을걸요 이미. 어쨌든 이런 계보, 이거는 뭐 예정돼 있는 하락이었고, 제가 저번에도 영상으로 알려드린 거고, 그 다음에 이런 예정돼 있는 거는 당연히 피해야 되는 건데, 예정되지 않은 게 HLB 이런 것들은 솔직히 갑작스러운 거니까.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자는 거예요. 셀리버리 이것도 지금 다 시장 급락, 바이오 급락에 영향을 받은 거죠. 셀리드 다 괜히 그냥 괜히 얻어맞은 거예요. 시장 급락과 그냥 다 아비규환이 돼버린 겁니다. 그냥 너도 나도 그냥 던져야지 이거밖에, 지금 이런 심리가 지금 작용한 거예요. 그 다음에 지노믹 트리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뭐 알테오젠, 올릭스 다 그런 식으로 지금 빠진 거죠. 정신없이. 바이오 솔루션, ABL 바이오. 이 ABL 바이오는 조금 조심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뭐 다 그렇죠. 현대바이오도 오늘 좀 반등하다가 내리꽂았고, G3BNT, 안트로젠 다 이런 거였어요. 신라젠 여기 있고. 어쨌든 지금 HLB 사태가 시장을 교란시키긴 했어요. 투매로 만들긴 했는데 조금 많이 오바스럽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이런 것들이 누적돼서 그래요. 티슈진 사태가 터졌고, 이제 그 전에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문제가 있었고, 뭐 파미셀도 문제가 있었고, 계속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큰 종목들이 발생함에 따라서 자꾸만 공포감을 극대화를 시켜서 오늘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나머지 정상적인 종목에 대해서 굳이 이렇게 할 것까지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오늘 과했고, 증권사나 이런 기관들에 이제 제가 이제 소통을 했는데, 이거 끝나고 일단은 팔고 보자라는 거였다고 합니다. 일단은 팔고 보자. 그렇기 때문에 그 팔고 난 자금은 다시 쓰여지겠죠. 그러면은 이제 HLB 사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들, 그리고 정상적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들은 다시 원위치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시장도 마찬가지로 끌고 올라올 가능성이 더 높겠죠. 물론 하루 정도 HLB에 따라서 또 한 번 더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올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투매가 좀 오버스러웠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채워지는 종목들이 대다수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다들 그냥 던지는 분위기, 무슨 뭐 게임하듯 다 던지는, 그냥 일단 그냥 시장가 매도, 호가창도 막 텅텅 비어 있는데 시장가 클릭하고 매도하니까 막 뚝뚝 떨어진 이런 현상들이 발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내일 그리고 G20 끝나고 다음 주 정도에 진정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요. 다만 HLB와 관련이 있는 것들은 HLB가 어떤 해명을 보이든 어떤 내용이 이제 추가적으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근데 웬만하면은 HLB 회사에서 어떤 소명하는 공지사항을 낼 거란 말이에요. 뉴스를 내거나 만약에 그런 것들을 내서 다시 심리가 회복된다면 내일 어느 정도는 양봉으로 끌고 올라오면서 만회를 할 겁니다. 그럼 관련주들도 올라올 거고 시장도 안정화가 될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고 진짜 완전 티슈진 같이 그렇게 될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명하지 않는다면은 지금부터 거래 터진 음봉 하한가 맞고 추세적으로 밀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HLB와 관련된 것들은 일단 지금 그게 사태가 나온 첫날에 다 없어야 됩니다. 일단 첫날 뭐 운 좋으면 둘째 날에 다 없애야 돼요. 일단은. 그리고 관련이 없는 것들로 집중을 해줘야 되고 그 돈을 다른 데서 이제 만들어 나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갖고 있는 상황이라면 HLB 같은 경우는 갖고 있는 개인 투자들도 너무나 많을 거예요. 이거는 개인 주주 구성이 굉장히 많은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더 시장에 충격이 더 있었을 수 있어요. 얘가 떨어지니까 마구마구 그냥 다 던져버리는 심리가 작용했기 때문에 얘 신라젠도 마찬가지고 개인 주주가 너무 굉장히 많아요. 셀트로네스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쨌든 개인 주주가 많다는 것은 심리에 그만큼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다는 거고 그렇게 보시고 반대로 또 생각을 하면은 사실 팔지 않고 버티는 개인 투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개별적인 종목들은 이런 투매가 나오고 나서 거기를 다시 당분간은 오지 않는 저점으로 만들고 올라올 수 있으니까 이제 겨우겨우 붙잡고 있던 사람들이 오늘 마구 던진 것들이 많잖아요. 겁이 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 겁이 나서 너무나 갑자기 떨어지니까 나도 모르게 매도 나온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그런 사람들이 모이고 모여서 이런 투매를 만든 거잖아요. 이렇게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럴 때 불량스러운 물량들이 다 제거가 돼요. 제거가 되고 실제로 요거 잡는 그 종목마다 다 살펴보세요. 분봉을 한번 살펴보세요. 과연 이게 던졌을 때 던진 종목에 이렇게 올라올 때 여기서 거래가 더 많이 생겼는지 여기서 더 많이 생겼는지를 한번 보세요. 대부분 여기서 많이 생긴 것들에 대해 집중을 나중에 하시면 됩니다. 내려갈 때는 마지막에 쥐고 있던 물량을 다 던져버리는 사람들까지 제거가 되고 나서는 올라올 겁니다. 제거가 되고 나서. 어쨌든 이런 구간이 좀 필요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사실 이런 구간을 안 보면은 좋겠는데 만약에 이렇게 어쨌든 보게 됐으니까 시장 자체가 완전히 아비규환이 됐었던 거니까 이런 구간이 뭐 거쳤을 때 시장은 여기서 뭐 급반등을 보이는 경우가 또 덜어 있으니까 일단은 시기도 시기고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HLB와 관련이 없는 종목을 투매를 시키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아 보여요. 밑에서 놀던 것들 특히 하단부에서 놀던 것들은 어쨌든 오늘 뭐 이런 사태가 일어난 것은 뭐 또 지나가겠죠. 근데 시장 자체도 좀 충격이니까 그 충격을 좀 이겨내는 시간이 빠르면 뭐 당장 내일 들어올 것이고 아니면 뭐 일주에서 한 달 정도 걸릴 겁니다. 그러고 나서는 거기가 또 언제 그랬냐는 듯 또 저점을 구성하고 또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HLB 쪽은 보지 말자. 일단은 완전히 뒤덮는 파동이 나올 때까지는 어쨌든 악재로 대거 물량이 빠진 거는 안 보는 게 나아요. 물량이 빠지면 그걸 관리하러 들어오는 주체가 일단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걔를 꼭 끌어올려야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종목으로 만회하러 가는 경우가 많아요. 세력들도 그 종목을 버려버리고 악재가 발생했을 때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거래가 터졌으면 일단은 멀리 두고 보는 것이 맞고 나중에 진정됐을 때 살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종목들, 해당 사항이 없는 종목들, 물량이 안 터지고 오히려 종가까지 밑꼬리를 강하게 달고 오늘 같은 그 투매 심리를 거쳐서 꼬리를 달았던 종목들은 사실 그게 절호의 찬스가 될 수도 있는 것들이 생길 겁니다. 것들은 이제 앞으로 내일부터 상황을 판단해 보면서 가고 괜히 이제 바이오뿐만이 아니라 반도체나 대북주들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얻어맞았어요. 시장이 갑자기 급락을 보이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냥 내 계좌를 청소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모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발생했고 유유히 올라가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관련이 있는 것들은 피하자라는 거고요. 괜히 얻어맞은 게 많아요. 지금 오늘 괜히 얻어맞은 것. 사실 직접 뭐 주주 관계가 관련이 있는 것들도 사실 임상 내용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을 거란 말이죠. 네. 어쨌든 오늘 시장은 뭐 다른 거 볼 거 없이 그냥 막판에 이 흐름 때문에 사실 이거 판단하느라 사실 굉장히 모든 투자 주체가 굉장히 난감했을 거예요.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또 내일 분위기를 보고 또 거기에 맞물려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은 HLB가 사실 임상 실패라고 보기는 딱 콕 집어서 얘기한 건 아니지만 뭐 거의 준 임상 실패에 가깝다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내일 보유하신 그러니까 HLB 관련주들을 보유하신 경우라면 기회가 되면 아직도 갖고 있는 경우라면 내일 기회가 되면 일단 다 던지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거 그냥 이런 찝찝한 구석이 없는 종목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으로 만회를 해 나가시는 게 좋을 겁니다. 네. 시장이 어쨌든 오늘 갑자기 이런 충격적인 요소가 또 생겨버렸네요. 지난번에 티슈진 때는 시장 충격은 그래도 덜 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갑작스럽게 이제 좋아지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터져서 그런가 완전히 그냥 바뀌어가지고 이제 한 가지 이제 남은 것은 이제 G20 회의에 대한 결과, 미중 정상회담에 대한 결과, 그리고 어제 얘기가 나왔던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어떤 진전 상태,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보면서 시장이 여기서 이 충격을 딛고 뭐 나올 수 있을지. 어쨌든 시장이 상승 추세로 전환되려면 시간이 필요는 해요. 뭐 앞으로 시장은 상승 추세로 전환만 되면은 좀 길어질 수도 있을 거라고 보고, 또 아까 전에 이제 제가 뭐 뉴스 하나를 보내드렸듯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에서 우리나라를 개입하지 말라, 우리나라가 개입하지 말라 이런 뭐 충격적인 뭐 기사도 접했는데 정부에 대한 지금 현 정부에 대한 실망감이 크면 클수록 다음 정부의 정권에 대한 기대감에 의해 시장은 많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대선 2년 전부터 아마 진행이 될 겁니다. 원래 늘 대선 시즌은 2년 전에 좋은 매수 구간을 만들어줘요. 저점 구간들을. 그래서 2022년 4월 달에 이제 선거가 있으니까 2년 전이라면 2020년 4월, 2020년 봄 정도 되겠는데, 그때부터 이제 다음 정권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살아 움직일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 정도로 1년 6개월간 시장을 망가뜨려 놓은 상황이고, 또 막바지에 이런 굉장히 큰 종목들이 망가지면서 시장 투매 현상도 나오고 이랬으니까 더 그런 기대감이 이제 있을 겁니다. 시장에서 붙어 있을 거고, 유난히 이번에 최근 들어서 어떤 시장에서 대형주들이 많이 깨지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파미셀, 뭐 티슈진, 삼성바이오로직스 등등, 신라젠도 잠깐 그랬었죠. 그래서 너무나 많은 충격적인 종목들이 탄생했는데 조심해야 될 종목들이 대형 바이오주들에서는 여전히 많습니다. 차라리 중소형 개별주들은 개별적으로 망가졌다고 하더라도 자체적인 급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대형주들은 망가질 때는 기관 외국인들이 마구마구 그냥 던져버리기 때문에 떨어질 때는 그냥 가차없이 떨어지지만 올라갈 때는 또 그렇게 쉽게 올라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대형 바이오주들이나 아니면은 뭐 코스피 대형 IT주들은 웬만하면은 뭐안 하시는 게 좋고, 차라리 중형주급으로 하시는 게 나아요. 차라리 대형주 하실 거면 중소형주 안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잘 선별을 하시고, 어쨌든 뭐 HLB 충격은 뭐 시장이 또 시간이 지나가면은 또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움직이겠죠. 그다음에 비중 싣는 종목에 대해서 제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뭐 30%면 30%, 뭐 더 나가서는 50%뭐 이렇게 비중 실어서 묵직하게 먹을 만한 종목을 제가 지금 좀 제가 직접 가야 돼가지고 좀 시간이 좀 걸리고 있어요. 직접 가서 좀 살필 게 있어가지고 그 종목군들도 들어갈 때 시장이 조금
판이 좀 안정화되면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불안정한 시장에서 괜히 들어가는 것보다 조금 시장이 안정화되고 나서 접근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물론 뭐 오늘 빠지진 않고 오히려 8% 정도 올라갔어요. 그 해당 종목 제가 준비한 종목이 오히려 8%대 올라갔습니다. 오늘 그래가지고 종목을 사실 몇 개를 추려놨는데 그 중에 강력한 후보가 하나가 크게 올라가는 바람에 오늘 종가가 8%대 상승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장중에도 사실 이거 좀 아쉬워했는데 다른 종목 후보로 좀 살피고서 또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뽑아놓은 게 있어요. 한 지금 추스리는 게 있는데 야스도 있었고 야스도 좀 올라갔고 지금 몇 개 올라갔고 반대로 이런 시장 속에서 또 투매가 나온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돈을 좀 하고 봐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점검 좀 하고 물량 들어온 것들 나간 것도 좀 보고 비중을 그러니까 매집주라고 했을 때 비중을 안 실었으면 그걸 같이 실으면 안 되고 비중을 같이 실었을 때만 유효합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전략주 매집주라고 해서 반드시 혼자 무리하게 하지 마세요. 그건 사고가 나도 그건 개별적으로 혼자 더 힘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조심하시고 제가 강조하는 종목이더라도 비중을 같이 실을 때가 아닌 이상 절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장은 뭐든 편안한 건 없어요. 지금 시기는 뭐든 편안한 것은 없습니다. 나중에 대선판이 깔리고 나서야 대선 시즌이 되고 나서야 뭐 크게 전략적으로 진짜 매집할 거 많이 있겠지만 지금은 시장 자체가 뭐든지 지금 불안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무리를 하시면 안 됩니다. 한쪽으로. 그래서 그거는 천천히 접근하시고 일단은 지금 투매가 한번 나왔으니까 시장이 정돈되면 그래도 좀 나아요. 이미 한번 투매를 겪고 나오면 낫습니다. 10월 달에 투매가 강하게 시장이 완전 쏟아졌기 때문에 그 뒤에는 1월 달에는 그나마 나은 환경이 됐었던 거고 5, 6월에 이러는 게 나왔으면은 그 뒤에는 또 편안한 과정이 또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확인하고 비중을 치는 종목을 구성을 하시는 게 낫습니다. 또 제가 지금 좀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는 종목이 하나가 있잖아요. 그것도 지금 오늘 1%도 안 빠졌어요. 중간에 내려오다가 시총 400억밖에 안 되지만 그거를 같이 좀 비중을 시키에는 시총이 낮아서 지금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좀 같이 좀 비중을 좀 강하게 모아보자고 하는 종목들은 시총이 조금 되는 겁니다. 1000억대 이상은 됩니다. 1000억에서 3000억 사이는 1000억 이상, 뭐 3000억이 넘어가든 어쨌든 1000억 이상은 돼요. 그 종목 하나가 지금 오늘 올라가서 교체를 할 거예요. 제가 생각이 교체를 할 거고 어쨌든 준비되는 대로 만회할 수 있는 것들 이 시장 자체 전체적인 1년 6개월의 시장을 만회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뭐 일단 차분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혼자 뭔가를 많이 막 하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시기는 그 어떤 것도 그게 안전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굉장히 거칠고 힘든 하루였는데 다 갑자기 뭐 오후장에 그랬는데 뭐 시장 전체적으로 어떤 만회의 기회가 올 것 같아요. 너무 오버스러웠다는 거 하나. 시장은 항상 오버스러웠으면 되돌림도 있습니다. 항상 늘 그래왔던 거고. 자, 내일 보면서 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